뉴저지 저지시티가 추진하고 있는 새 시청사 건축에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시기를 놓고 엇갈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브리지 터미널이 폐쇄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이 교재 나눔터를 활용해 교재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의회에서 대입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저지 저지시티가 시청의 부족한 공간 문제를 해결하고자 새 시청사 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 공개한 건축안에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뉴저지 저지시티에 위치한 윤여태 시의원 사무실에서 열린 주민공청회의. 윤여태 의원이 밝힌 시의 건축안에 따르면 2천만 달러에 이르는 공사비를 건설업자가 부담하고 대신 시 정부는 25년간 장기 임대를 한 후에 1달러의 건물을 매입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건물 유지 및 관리, 보수와 보험료는 시에서 납부하며 25년의 임대 기간 동안 건설업자는 어떠한 재산세도 내지 않습니다. 유니언은 이를 모두 조합하면 결국 4,500만 달러짜리 계약이라며 시가 직접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건물을 건축하고 소유하게 되면 세수를 3천만 달러나 절약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짓는 들어가는 50 밀리언 달러는 우리 저지시에 충분한 돈이 있고 경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낸 세금으로 짓고 그리고 25년 동안에 집세 내는 것을 렌트를 절약함으로써 결국은 30 밀리언 달러의 납세를 절약할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건설업자와 결탁한 시장, 유니언과 다른 한 명을 제외한 7명의 시의원들은 유니언의 의견에 반대한다며 다음 달 10일 열리는 시정부 원래 회의에 주민들이 참석해 반대의 목소리를 전달해달라고 역설했습니다. So I cannot find myself. This time I need you guys show up to City Council September 10. Tell them enough is enough. Why you spend extra 30 million dollars something we can spend and say. 저지시티는 최근 기존 시청사의 부족한 사무실 문제와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명목으로 마틴 루터 킹 드라이브의 6만 스퀘어핏 규모의 새 시청사 건축안인 일명 아네스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이번 주 발동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그 시기를 놓고 엇갈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500여만 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 이민자들을 구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언제쯤 발표될 것인가에 대해 전문가들도 관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여름 휴가를 마치고 백악관으로 돌아온 오바마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 발동을 예고하면서 언급했던 여름이 끝나기 전이란 대목을 노동절 전후로 해석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9월 하순쯤에나 나오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일부 언론은 어제 백악관 대변인의 언급을 인용해 행정명령이 오는 9월 21일을 전후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날 조지 어네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행정명령 발동 시기를 묻는 질문에 워싱턴은 여전히 80도를 넘나드는 기온을 나타내 아직 여름의 끝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혀 이번 주나 다음 주는 행정명령이 발동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대규모 보수 공사로 조지 워싱턴 브리지 터미널이 폐쇄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버스도 승객도 한꺼번에 밀리면서 대혼란에 빠졌는데요. 성난 승객들의 항의도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지난 25일 앞으로 1년간 계속되는 조지 워싱턴 브리지 터미널 보수공사 계획을 전하며 버스 운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퇴근길 승객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터미널에서 유일하게 이용 가능한 3층 승강장에서는 공사로 인해 2차선으로 좁아진 도로 때문에 버스들 간 병목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여기에 버스를 타기 위해 한꺼번에 몰린 수백 명의 승객들은 줄을 서기도 힘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평상시 $2의 요금으로 5분 만에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건널 수 있었던 버스가 30분 넘게 걸렸습니다. 하루 2천여 명의 승객이 이용하는 익스프레스 버스 조 곤잘레스 대표는 1층 승강장에서 5에서 8대의 버스들이 대기하며 승객들을 실어 날랐지만 지금은 1개 승강장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 워싱턴 브리지 터미널은 뉴욕에서 뉴저지를 오가는 연간 약 500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터미널이 폐쇄되면서 일어나게 되는 불편에 대한 대비는 크게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터미널 폐쇄와 위치 등을 알리는 안내문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지난 1963년 문을 연 조지 워싱턴 브리지 버스 터미널은 약 1억 8천만 달러가 투입되는 이번 공사가 끝나면 버스 탑승구가 21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이 온라인 교재 나눔터를 신설했습니다. 교재 나눔터를 통해 한글 학교들의 교재 부족 현상도 해결하고 학교 간 유용한 정보도 교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원은 어제 온라인 교재 나눔터 구축 등 4가지 방안이 담긴 제외 동포 교육용 교재 보급 선진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방안에 따르면 교육원은 자체 웹사이트에 교재 나눔터라는 이름의 게시판을 마련하고 교재가 남아있는 학교가 부족한 곳에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교재 부족 현상 해소와 학교 간 정보 교류 활성화까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희동 교육원장은 교재 나눔터와 관련해 가을 학기가 시작하는 9월부터 활발하게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선 한글 학교 교장들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원은 교재 물려주기 운동과 전자책 등의 사이버 교재 활용, 교육원의 교재 추가 확보를 통해 능동적으로 교재를 학교에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 교육원장은 일부 학교가 교재를 과다하게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 교재 수급에 불균형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하고 이번 선진화 방안을 통해 교재 보급률을 100%로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양보와 이해만이 서로 살 길이다. 뉴욕 한인회와 직능단체 협의회가 그동안 오해를 해소하고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던 한인사회가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와 직능단체 협의회가 다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직능단체장 14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며 한인업종을 대표하는 단체장들의 조언을 듣고 한인회 운영에 반영하겠다며 자문위원단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직능단체 협의회와 불협화음이 표출되면서 직능단체장 전원이 탈퇴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는 어제 오는 29일 퀸즈 금강산 식당에서 뉴욕 한인회와 동포사회 화합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단체 간의 갈등은 지난 12일 직능단체 협의회가 표결을 통해 뉴욕 한인회와의 협력관계 단절을 결정하면서 최고조로 치달았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단체장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놓고 조직표에서 누락시키는 등 아무런 역할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번 협력관계 복원을 통해 한인사회를 위해 힘을 합하는 새로운 모습이 기대됩니다. 자녀 대입을 준비하는 학부모님들 경제적 스트레스가 조금 덜어질 전망입니다. SAT나 ACT, 대학 입학 응시료 등 대입 비용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대입 비용의 세액 공제 적용 법안이 스티브 이스라엘 연방 하원 의원과 릴리 로직 뉴욕주 하원 의원에 의해 최근 발의됐습니다. 다음 회기 중으로 뉴욕주 의회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은 SAT, ACT 응시료뿐만 아니라 시험 준비를 위한 수업 비용,
대입 전형료, AP와 국제 학점 인증제 IB, 시험 응시료 등의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세액공제는 학생 1인당 $500까지 허용되며 최대 3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의원은 이미 지난 5월 연방 하원에 이와 같은 내용의 법안을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법안 발의자인 로직 의원은 이날 이 법안이 대입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학생들과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각 시험 응시료는 AP 시험이 평균 $89, IB 시험은 $600입니다. 또 ACT 시험은 버전에 따라 $36.50 또는 $52.50, SAT 시험은 $51, SAT 서브젝트 시험은 첫 시험이 $24.50, 추가 시험은 $13입니다. 명문대에 진학하는 저소득층 학생 비율이 20년간 제자리입니다. 대학에 주어지는 효율적 예산 처리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밀리고 있는데요. 대학은 랭킹과 졸업률, 학비 부담이 없는 학생 선발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 지난 1990년부터 최근까지 20년간 명문대에서 저소득층 학생의 비율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료에서 소득 수준 하위 40%에 속하는 가정 출신 학생들이 명문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5%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20년 전과 비교해서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하위 40%로 그 대상을 확대해도 10.16%에서 11.33%로 매우 소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득 수준 상위 20% 가정 출신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1에서 2002학년도 69.73%에서 2008에서 2009학년도 69.25%로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10명 중 7명은 부유층 출신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자비로 학비를 전액 부담하는 최상위층 학생의 비율은 55.13%에서 51.16%로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이들 가운데 학비 지원을 받는 사람의 비율은 14.60%에서 18.09%로 늘어나 대학의 학비 지원 확대 혜택을 더 많이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도 상위 82개 대학 재학생의 14%만이 소득계층 하위 50% 가정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에서는 명문대들의 대학 재정과 랭킹 하락에 대한 우려가 이런 현상을 지속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7번째를 맞는 홀리네임 병원 2014 건강축제가 다음 달 13일, 14일, 27일 사흘간 개최됩니다. 70여 명의 한인 전문의들이 참가하는 무료 건강검진에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13일과 14일 그리고 27일 홀리네임 병원 코리안 메디컬 프로그램과 재미 한인 이사 의사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2014 건강축제가 뉴저지 티넥 소재 홀리네임 병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종합 혈액검사와 정밀검사, 전문의 건강검진 등 3개 파트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이며 18세 이상 무보험 한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종합 혈액검사는 9월 13에서 14일 오전 7시에서 오전 10시까지 홀리네임 병원에서 실시되며 하루 최소 750명씩 이틀간 1,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반드시 예약이 필요합니다. 그레이스 앤 멀시 재단과 사우스폴, 나들이, 홀리네임 병원이 후원하는 혈액검사는 콜레스테롤과 빈혈, 당뇨, 간 기능, B형 간염, 신장 기능 등 35개 항목을 검사합니다. 정밀 검사는 13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실시되며 보다 심도 있는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밀 검사는 갑상선, 초음파와 전립선, 안과, 치과, 발, 치질, 그리고 한방침 시술과 체지방 측정 등이며 선착순입니다. 이와 함께 전문의 검진도 오는 27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